네, 6월 28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과 노동당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대내외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올여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설전이 지나간 후 우리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대화 요청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과 노동당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23일 노동신문에 공개된 새 노래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정을 따른 애 두 곡이죠. 예, 노동신문이 노래악보 두 개를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김정은 찬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동당 찬양 노래예요. 가사가. 북한은 수령당대중 이렇게 유기체다. 그래서 수령은 머리, 노동당은 이렇게 심혈관계라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대중은 이제 손발 이런 식의 정치적 비유를 드는데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또 거창하게 사회정치적 생명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그런 구조에서 최고 지도자는 이제 이 유교식 우리의 가부장적 논리로 보면 최고 지도자는 아버지, 노동당은 어머니 이런 정치적 비유가 나오죠. 그렇다고 또 인민대중을 자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들 먹을 것도 안 주고 농사를 시키고 땡볕에 건설사업 보내고 모부수 노동 시키겠습니까? 자기들도 그걸 좀 아는 모양이죠. 네. 자, 그 정을 따른 애 노래 제목에 딱 나와 있듯이 그 정이 누구의 정이겠어요? 김정은이죠. 예, 김정은의 정이겠죠. 예, 가사를 보니까 원수님 오직 한 분만 일편단심 따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다른 노래 우리 어머니 어머니 노동당 이런 비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어머니 조선노동당이요 이런 가사입니다. 악보를 보면 이렇게 음표 나오기 전에 보통 악보에서는 이제 강세 리듬에 대한 그런 또 메트로놈 몇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악보 위에 뜨거운 정을 담아 이렇게 부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 어머니라는 존재와 의미가 너무 크고 커서 거대해서 그렇죠. 사실 어떤 종교든 어떤 문화든 함부로 어머니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대 인류 문화의 특징인데 그렇죠. 노동당의 어머니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비유가 안 맞습니다. 저희 비유에. 네, 이렇게 새 노래들이 나왔으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알리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나요? 예, 노래를 비롯한 모든 콘텐츠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양, 정치, 선전선동 개념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우선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모든 분야의 대중 지도, 정치 지도, 사회 지도, 국가 지도를 해야 하니까 문화 콘텐츠도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지도하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서류에 이 노래를 보고 팔아 이런 것도 있지만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정은은 왜 맨날 허구한 날 공연 관람을 저렇게 해대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제가 봤는데요. 자기가 보고 즐기는 그런 공연 관람의 성격도 물론 있기는 조금 있지만 국영 예술단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그걸 보고 이제 김정은이 직접 가서 박수 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와 이제 표현 방식들이 그리고 남의 이제 대중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그거 보고 인상 한번 팍 썼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팩이죠. 김정은이 공연 보고 이제 박수치고 넘어가면 각종 형태의 컨텐츠로 제작이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조직마다도 전파가 되고 이런 겁니다. 공장기업소 출근길, 협동농장 작업반 이런 노동 현장마다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방송원도 있고 또 북한 분들이 이제 서클 활동이라고 해서 전문 예술단, 전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너는 좀 노래 잘하니까 노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근길이나 작업 현장에서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제 스피커로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 이런 가정에 집마다 가면 다 이제 유선 스피커가 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중앙 3방송이라고 굳이 우리로 생각하면 KBS 라디오, TBS 라디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라디오들이 이제 무선으로 오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음성 방송을 몽땅 다 선으로 해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또 공장마다 심지어는 이제 농장 작업반에는 스피커, 야외 스피커 틀어놓고
유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 노래들이 이제 매일 나오게 생겼어요. 네, 이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이 노래에 대한 영상물,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뮤직비디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었다면서요? 예, 뮤직비디오식으로 만들어지면 북한 내부 인트라넷망에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북한 내부에 뭐 외부와 접속하는 인터넷은 없고요. 네네. 내부에서만 이제 접속과 통제, 정보 유통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인트라넷망을 보통 대기업 사내망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 DVD, CD 이런 영상 매개체로 또 저장이 되어서 네. 국영상점 같은 곳에서 또 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요. 종합시장에서도 팔리기도 하고 네. 또 휴대전화 요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하면 거기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냥 북한 노래 쭉 이렇게 저장해주는. 네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북한식 이런 선전선동 노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정에는 또 DVD 플레이어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외국 영화, 드라마, 음악 네. 이런 것들을 북한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네네. 언제 검열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선전선독 DVD 이거 몇 개 정도는 집에다 놔두고 위장용으로. 예. 내 스마트폰, 핸드폰에도 그런 노래 몇 개는 놔두는 거죠. 그래야 길 갈 때 이렇게 리시버 꽂고 가다가 오라 그래서 뭐 듣나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실제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도 있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장 명함을 사용한 지가 5년째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 기념해서 김정은 우상화하는 이런 뭐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한편으로는 또 조선중앙TV에서 방송에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하신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다. 뭐 이제 이런 네. 일반 주민들의 인터뷰도 내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 얼굴이 수척이면 뭐 우리는 뭐 거의 허약병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여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6일 노동신문에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뭐 미리미리 뭐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올해 그 재해성 이상기후가 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 주말에 조선중앙TV 방송에서도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요.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올해 알곡 생산을 늘리는 데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을 반드시 극복하는 문제가 사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좀 하고 있어요. 나와서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기상수문국 뭐 이런 관리들인데 북한 내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뭐 기상청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상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는데 이 수문이라는 말이 북한은 국토관리에서 이 하천 관리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력발전소도 뭐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그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산지에서 급류가 흐르는 경우도 많고 바다로 흘러가는 강도 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량 조절 이것이 태풍 또 홍수 피해에서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그 수문 수문국이다, 기상수문국이다 이렇게 명칭을 좀 쓰고 있어요. 기상수문국 예보가 김정은 들어서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분들 실력이 늘어났다기보다 일기예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씨 정보를 가지고 뭐 저작권이나 정보 통제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뭐 외부에 접속되는 인터넷으로 뭐 구글만 들어가서도 통으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기예보 적중률이 현실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상수문국 간부가 북한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7월 상순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7월에 태풍이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예상된다. 폭우도 있다. 이렇게 미리미리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7, 8월에 긴 장마에다가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 황해남도 농업에 큰 피해를 당했었는데 뭐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전 세계가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피해가 늘고 있죠. 지금 저희 녹화하는데 오늘 또 비 오고 있어요. 계속 비 옵니다, 요즘에. 또 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 동안 30일 동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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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7월 1일부터 9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은 국경 봉쇄 네, 이렇게 그렇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상기후와 이것이 이제 겹치면서 네네. 농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뭐 북한도 사실은 그 자연재해 문제를 극복하려면 네. 평소에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북한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이 하는 일이요. 네. 많이 하는 일이 이제 강바닥 파기라고 그래서 네. 긁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배수가 원활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농촌 농지 밭에는 좀 배수로 정리.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SOC 보강 속도가 기후가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해마다 여름철이면 북한 말로 큰 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중국 무역을 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료, 영농자재 이런 공급이 3, 4년 전보다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와중에 수해피해까지 당하게 되면 또 비료를 줬는데 물이 한번 싹 씻고 나가면 비료를 네, 또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비료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농업 생산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긴장감이 벌써부터 나 돌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달에도 네. 보리 수확, 뭐 콩파종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시기를 못 잡는 그런 애로사항이 북한 내부에 있다는 걸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네네. 보리 수확도 영향이 있었고 벼나 옥수수 생육에도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 김정은, 김여정, 리성건 등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연달아서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예, 먼저 문 대통령께서 미국 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뭐 그 말씀이 좀 예,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좀 하셨고요. 뭐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호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김정은한테 이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김정은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 만났을 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 진지하게 말했다. 이런 뜻을 이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네. 뭐 김정은이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되면 핵포기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유명한 곳이죠. 네. 한마디 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대놓고 발표를 했고요. 네. 문 대통령의 그 생각에 대해서 망상, 그 영어권 쓰는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발끈한 모양이에요. 망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단체들한테 참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가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이후에 어쨌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이라고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인사, 여권 인사들이 대거 나오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마디 하셨네요.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북측이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예,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하고 이후에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다소 좀 그렇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 행사에 나오셨는데요.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 하실 때 이분은 통일부 장관이셨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의 CEO 자질을 겸비했다. 왕조 국가의 군주와 현대 기업의 CEO 좋다는 거죠.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고 대남 도발도 더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개혁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뭐 북한이 현재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예, 이인영 장관께서는 뭐 최근 김여정, 뭐 리성권 그런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뭐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단서는 달아주셨어요. 네. 그런데 큰 흐름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네네. 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그 대화도 준비하고 대결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에 두고서도 기존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고요. 네. 자,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지난주에 당내 최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겠다 이런 의사를 또 밝혔어요. 네. 국회 비준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판문점 선언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로 네.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글쎄요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뀔 걸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한한테 네. 좀 뭐 이를테면 신뢰 야 우리가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는데 좀 봐줘 뭐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180명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네. 의지를 밝혔어요. 뭐 민주당이야 여당이고 그렇죠. 또 열린민주당은 뭐 대놓고 자기가 네. 여당 이중대다 이렇게 뭐 지난 선거 때도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청와대를 따라가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정의당 분들이 왜 여기다가 이러고 있는지 이건 좀 난센스 같습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는 의미에서 저희들의 전망을 네네.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와는 그 대화할 의지가 없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한국 대선 결과가 좀 나오고 또 내년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어요. 네네. 사실 여기에서 시진핑이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한 번 더 하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죠. 보지만 혹시라도 뭐 과거에 중국 음. 공산당의 그 민주적인 전통을 이어서서 10년만 하고 나는 멈출래 이럴지 어쨌든 이제 내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3기 시진핑으로 갈지 아니면 차기 지도부가 나올지 중국의 변수가 이제 교통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까지 내년까지 이런 동아시아 정세에서 새로운 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미북회담이나 남북회담은 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내부의 경제 발전 또 코로나 방역에 주력하면서 예고했던 대로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이런 방향이 아니겠냐 이것이 저희들의 좀 예측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손에 쥐었고 네. 이제는 경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경제는 중국과 해결하면 뭐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런 공론회장의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독자분들께서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